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 헬스 코치 에린입니다. 예전엔 우리나라 드라마가 시즌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즌제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드라마도 시즌2, 시즌3가 나오고 있죠. 특히 세계적으로 큰 인기였던 오징어 게임은 시즌2 제작이 확정되어 기대 중인 분이 많으실 텐데요. 2021년 여름의 끝자락에 등장한 드라마 DP 또한 시즌2 제작이 확정되었습니다. DP는 군대에 들어간 주인공이 탈영병을 잡는 DP에 배치되면서 겪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천만 영화인 실미도와 두 번째 천만 영화인 태극기 휘날리며 그리고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끈 드라마 태양의 후예와 사랑의 불시착도 군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진짜 사나이, 강철부대 같은 예능도 인기였고요. 하지만 DP는 그런 작품들과는 다르게 사실적으로 병영 부조리를 그려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DP는 픽션이지만요. 실제 군대는 그럼 어떨까요? 모 일병은 신병교육대 인성검사 결과 관심병사 A등급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분의 내무 생활은 지옥 같았는데요. 선임병의 잦은 질책과 놀림, 습관적인 폭언, 구타, 강제추행으로 한계까지 물렸습니다. 결국 소속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내서 자살을 기도했어요. 이상병은 입대 당시 특수부대에 지원할 정도로 군복무에 열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어 관심병사 A등급이 됐고 이후 자대 배치를 받는 순간부터 문제가 불거졌죠. 전입 첫날부터 중대원 70명의 군번과 이름을 외우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말 실수와 행동 실수로 트집이 잡혀서 일주일에 3번 이상 집합하거나 선임병에게 욕설을 들으며 뺨과 배를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역하자마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윤일병 사건으로 알려진 제28 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주범 이 병장은 이등병 시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오히려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손을 다친 줄 모르고 작업하다가 작업을 잘 못한다고 선임병에게 폭행과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장은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대에서 피해자였던 이 병장은 지독한 가해자가 되죠. 여러 공범과 함께 지속적으로 잔혹한 폭력을 휘두른 끝에 결국 피해자를 사망하게 만듭니다. 사연을 읽다 보니 마음 한켠이 착잡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이 사연을 들으신다면 군대라는 주제로 더 할 말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달라지니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문화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MZ세대나 90년생이 기존 세대와 다르다는 이야기가 적잖이 들리죠. 아마 학력이든 건강이든 우리 역사상 지금의 20대가 가장 우수할 겁니다. 하지만 입시와 취업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 심리학, 철학, 인간관계 교육은 부족하다는 한계도 보입니다. 대부분 자녀를 한두 명만 낳다 보니 마마보이와 파파걸, 공주병과 왕자병,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자라는 경우도 많고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진 만큼 집단 생활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 20대가 옛날과 그리 다르지 않은 군대에 가야 합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들 해도 군대에서는 여전히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고 상명하복이 철칙입니다. 개인의 흥미와 적성, 개성은 무시하고 대부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징병제인 탓에 사실상 억지로 끌려온 셈이니 극도의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에 걸리기 쉬운 환경일 수밖에요. 병영 부조리를 살펴볼 때는 군대에서 동조, 복종, 왕따 현상 같은 사회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걸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동조 현상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복종 현상은 권위자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것으로 평범한 사람도 죄의식 없이 끔찍한 행동에 가담하게 되죠. 왕따 현상은 근거 없이 특정인을 따돌리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회에는 항상 억압된 공격성이 숨어 있고 구성원들은 무의식 중에 이러한 공격성을 투사할 희생양을 찾는 거죠. 그렇다면 군대에서 불법적인 가혹행위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 후박사가 전하는 탁월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먼저 군대가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철저하게 폭력을 근절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폭력 예방을 위해 외부와의 소통도 필요하고요. 고발 포상, 신고 의무화, 암행 감찰, 민원 도우미 등 가능한 제도를 도입해서 실제로 운영도 잘 해야 합니다. 둘째, 지휘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상명하복이 철칙인 군대에서는 특히 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더라도 폭력의 되물림을 막기 위해 기존의 악습과 병폐를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리더십에 정의, 인권의식, 소통 능력, 상담 능력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병영 문화를 혁신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징병제에서 모병제, 작지만 강한 군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몸보다 머리, 힘보다 기술, 체육보다 과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제는 충성, 복종, 단결 같은 군대의 오랜 가치뿐 아니라 우애, 배려, 소통의 미덕도 고려해 보아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전투력은 얼차려가 아닌 전우회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니까요. 군대의 변화와 더불어 군인들의 스트레스 관리도 필히 해야겠죠. 군인들의 스트레스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인간관계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20대 초반에 입대하는데 이때는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게다가 입시와 취업 준비에 찌든 채로 입대하게 되죠. 자신과 타인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는 인간관계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보통 사회 초년생이 직장에 들어가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축소판인 군대에서는 고작 5주에서 8주 정도 전투훈련을 받은 후에 자대 배치를 받고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과 병영생활을 해야 하니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될지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자유를 허용해야 합니다. 군대에서는 몸이 제일 힘들 것 같지만 사실 신체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큽니다. 하루 종일 명령에 따라야 하는데 자유의 구속은 인간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죠. 그러니 군인에게도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일부 허용해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은 필수고 외부와의 소통을 허용해야 하고요. 운동, 취미, 오락도 장려해야 합니다. 셋째, 정신질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다양한 정신질환을 일으킵니다. 예방과 조기 발견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죠. 탁월한 항불안제와 항우울제가 많기 때문에 위험한 관심 병사에게는 복무 기간 내내 약물 치료를 받게 해주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군대 트라우마를 건드린 드라마 DP는 2014년이 배경입니다. 2014년은 앞서 말씀드린 윤일병 사건이 일어난 해이자 총기 난사 사건인 임병장 사건이 일어난 해이기도 하죠.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때였습니다. 2022년인 지금, 이제는 군대에서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고 관심병사 대신 도움병사 혹은 배려병사라고 부르면서 탈영병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해 DP병사 보직도 폐지됩니다.
그럼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심하고 군에 맡겨도 되는 걸까요? DP의 원작자이자 드라마 각본을 쓴 김보통 작가는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DP는 이제는 좋아졌다는 망각의 유령과 싸우기 위해 만들었다. 부디 모두가 건강하게 전역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 따로 기도하는 게 오히려 이상해 보이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